예, 안녕하세요. 먼저 경동고등학교 입학하시게 된 부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동고 국어 담당하는 이정현입니다. 예, 이제 3월에 입학하시게 되면 학력평가 그리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시험을 치르시게 될 텐데요. 이번 1학년부터 2020이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시고 3년 후에는 역시 개편된 대입제도 하에서 입학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 어떤 변화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어떻게 시험 준비해 나가는지 아울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분들이 치르시게 될 시험부터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시험을 보시고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 영역 모두 시험을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 좀 체감적으로 큰 변화가 느껴지실 것 같은 부분은 예전에는 문법은 나의 선택에 따라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 시험을 보셔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체감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까지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으시게 됐는데요. 예, 예전에 9등급제 하에서는 4%까지만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1등급을 받으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10%까지 1등급이 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내신 변별력이 다소 감소되면서 대신 수능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 예, 자기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들어서 자기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가를 할 때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보다는 학생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수령이 더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 되면서 학생분들이 1학년 때는 공통국어 1, 2 공부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일반 선택의 경우 선택이기는 하지만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 모두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 그리고 대학 입시제도 생각해 보면 3년 후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수능 모두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수능 국어 출제 경향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치러진 2025 수능국어 같은 경우에 적정 난이도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신 준 킬러 문항이 꽤 여러 문제 있어서 변별력은 확보가 됐고요. 그렇지만은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에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다고 느끼실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평이한 듯 보이기도 했지만 선지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잘 되어야 정답 가능했고요. 그리고 최근 2, 3년간 비문학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는 듯 보이기는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오답률 상위 3문제는 비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문학이 다소 난이도가 하락됐다고 해서 뭐 쉽지는 않고요.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고 문학과 문법은 까다롭게 출제됐는데 2, 3년간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2028년에는 수능 국어가 국어에서 그리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문이과 통합되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좀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는 수능은 뭐 어느 과목이든 단시간에 공부가 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함께 하는 2년 동안 저는 이제 학생분들하고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3학년 때는 3학년 전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습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수능 국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공부하면서 최근 3개년 고1 학력평가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는 고1, 고2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문학 개념에 대해서 작품 적용 훈련,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 하루에 한 지문씩 반드시 분석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일일 1지문 분석을 생활화하실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 분석을 할 때는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오답에 대해서 해설지 체크하는 뭐 그런 정도보다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각 문항별로 선지 5개씩 있는데 선지 5개의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모두 지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고2 학력평가 고2 기출 분석 마무리하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고3 평가원 기출 그리고 수능 기출 같이 보면서 고난도 문제도 목표 시간 안에 다 풀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3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3월에 들어오시면은 같이 학습하게 될 교재인데요. 독서는 우선 기출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학은 개념 공부 우선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동고 내신에 대해서 내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점점 외부 지문이 확대되면서 응용력이 필수적인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사실 시험 범위의 95% 이상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과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부터 외부 지문이 확대되더니 작년 1학년 1학기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이 절반, 한 50% 정도가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면은 좀 더 어렵기도 하지만은,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학생분들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너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여지고, 근데 그 난이도가 시험 한 번씩 보실 때마다 난이도 파악을 좀 해보는데 한 번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 전체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난이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1학년과 2학년의 시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작년 학생들과 2, 3학년 전 학생들이 봤던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학교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신에서 문학 문법 비중 높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는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비문학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문학 문법 비중이 높은데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100% 모든 문제가 다 문학과 문법에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문 내용 그리고 성취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모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항 분석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전체 24문항 중에서 선택형이 20문항, 서답형 4문항이었고요. 그리고 난이도 평가해보면 중급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가장 많았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5문항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보면 대화의 원리 2문항 제외하고 24문제 중에 22문제가 문학과 문법 단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작년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 보시고 학생분들 사이에서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학년 입학하고 첫 시험인데 학교 시험에서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은 외부 지문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좀 당황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1번 문제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가작품, 나작품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가작품은 교과서 수록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나작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외부 지문이 나와서 그 생소한 작품에 대해서 선지에 있는 개념어들을 다 판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리적 표현, 어순도치, 음성상징어 등등 이런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들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봤던 학생들이 좀 더 유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14번 문제는 이 제시문에 A에서 E를 표시해 주시고 그 제시 표시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문제였는데요. 개념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개념 적용과 아울러서 이론의 장단점까지 모두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이제 정답 가능한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이 3번 문항은 작년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외부 지문으로 시나리오 지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내용 이해와 촬영 기법을 접목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점이 사실 수능 대비를 위해서 많이 보는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외부 지문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9번 문항 보시면 소나무가 기역과 같은 의미로 지문의 기역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하고 선지 5개를 주셨는데 이 5개 작품이 모두 외부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배우지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 오답률이 좀 있었던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외부 지문들이 시험 회차마다 항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학생분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작품 분석, 국어 능력 자체를, 작품 분석력 그리고 국어 능력 자체를 좀 향상시키는데 많이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올해부터 사용하게 되는 창비 교과서 목차 부분 적어봤고요. 공통국어 1 그리고 공통국어 2 이렇게 교과서가 나왔는데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문학과 문법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기에 교과서의 절반 정도가 문학과 문법이고 해당 부분은 100% 전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좀 더 많은 작품들을 또한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신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본문 공부를 문제풀이보다 본문 학습을 상당히 학생분들께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설서로 본문 학습을 하는데요. 교과서 해설서는 각 단원별로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육 성취 요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성취 요소 모두 꼼꼼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문제 적용 훈련을 하는데 기본에서 고난도까지 그리고 경동고 기출문제 물론 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후에 문제 적용 훈련을 하면 속도감 있게 빨리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답률도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험 2주쯤 전에는 학교에서도 시험 범위에 대한 수업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학교 필기 사항 받아서 그 학교 필기 사항도 우리 교과서 본문 복습할 때 모두 반영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모의고사 그리고 뭐 예상 문제 자료에 같이 넣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모의 평가를 하고요. 자, 모의 평가하고 이제 필요한 학생분들은 1:1 클리닉으로 이제 시험 대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내신 학습 교재로 주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자, 교과서 해설서 본문 탐구 그리고 기출 탐구 같이 보고요.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교과서 해설서인데 교과서 해설서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해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외에 이제 출제 요소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필기해서 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입학식 하시면 3월 마지막 주에 학력평가 시험 치르시고 4월 마지막 또 그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 치르시게 되는데요. 모두 첫 시험이라 좀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서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잠시 정리해 봤습니다. 3월 26일에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게 되면 저희가 3번 같이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없는데 학력평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50분 모의고사 2번 그리고 80분짜리 풀세트 모의고사 1번 해서 시간 관리 연습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하루 한 지문씩 분석하는 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일일 1지문 분석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학, 문법 같은 경우 개념학습 하면서 기출문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공부도 되면서 그리고 중간고사에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의 범위 우선적으로 공부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학력평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보게 되면 저희가 중간고사 준비를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이 5주 내지 6주 되는데 처음 3번 수업은 교과서 해설서 중심으로 본문 위주 수업하고요. 물론 본문 위주 수업하면서 전 시간에 공부한 단원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복습 평가를 반드시 하면서 성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어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시험 범위에 암기 요소가 포함이 되면 자체 평가지로 암기했는지 그것도 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남은 이렇게 3주 지나고 남은 2, 3주 동안 또 핵심 내용 복습하면서 모의평가 그리고 모의평가 보고 그리고 클리닉 진행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은 저랑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보내줬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재미로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